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양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6거래일 만에 기다리던 빨간불을 켜주면서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코스닥 대비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하단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면서 2,418포인트로 2,400선을 지켜내줬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발언, 그리고 미국의 소매 유통기업의 호실적을 보인 가운데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졌는데요.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빈살만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웹툰과 카카오 그룹주들이 강했고요. 또 한미 노조파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물류대란 우려로 해운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종목 장세 그리고 종목 플레이가 이어지다 보니 지수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찾고 또 발빠르게 수익을 내야 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주식오락관에 와주셨습니다. 한 주의 중심,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 붙들어 매주실 수익의 여왕 미다스 전문가님이신데요. 미다스 전문가님은 혼자서 공부 다 하시고 정답만 알려주시는 정말 쪽집게 선생님이십니다. 단타부터 중장기까지 잡지 못하시는 종목이 없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함께 수익을 맛보실 수 있도록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공식 신호를 주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라서 이러한 전략들 그리고 케어를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을 준비했습니다.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하단에 이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갈 텐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핫한 방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수익률표 보시면 딱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표 봐볼게요.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최근의 종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보유기간 보시면 길어야 8거래일인데요. 주목하셔야 하는 게 이번 월요일 공략주였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2거래일 만에 5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요. 하나 더 있죠. 레몽레일의 11% 넘는 상승도 확인이 됩니다. 이래서 생방송에서 픽해주시는 종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지난주 필살기 공략주였던 CS 베어링이 방송 끝나고 바로 3거래일 만에 21% 넘게 급등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전주 공략주였던 하이비전 시스템도 8거래일 만에 16.56%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표에 있는 공략주들만 챙기셨어도 약 100%의 수익인데요. 전부터 함께 하셨으면 유신과 에코프로 HN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세 자리대의 수익률을 함께 맛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요. 매수 매도 타이밍 다 받아가시면서 좀 전에 그러한 수익률 계좌에 만드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특별히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송 공략주를 2개나 가져와 주셨고요. 여기에 오늘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까지 2+2의 종목을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종목 다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오락관 2부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이틀 전에 본 것 같은데 어제 본 것 같지 않나요? 전 매일 방송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달라지는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번 주부터죠. CPI 딱 나오고
그 잠깐의 상승 랠리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재미없는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 정말 위험하다. 오히려 떨어지는 막 미친 듯이 급락하는 시장보다요. 요즘 같은 시장이 제일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오늘 코스피 지수 혹시 흐름 보신 분? 주식하는 사람이 코스피 지수 보면 안 보면 돼요, 안 돼요? 봐야 돼요. 코스피 지수 흐름이랑 내 코스닥 보유 종목이랑 무슨 상관인가요?가 아니라 장세 흐름을 조금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오늘 코스피 차트가 진짜 이렇게 움직였어요. 우리 피디님이 보여주셨네. 조금 더 줄여주시겠어요? 한 5분 봉이나 10분 봉으로? 10분 봉으로. 10분 봉. 자, 옆으로 쭉 당겨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자, 저게 뭐냐면요. 저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에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오늘 개장하는데 사실 몇 시간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이에요. 그러면 15시죠? 15시 맞나? 15시 맞지? 15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약 6시간이에요. 약 6시간인데 내린 만큼 올리고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거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렴형 패턴. 자, 요렇게 차트가 이거는 주가 움직임도 조금 공통되는 말이에요. 요런 패턴이 나오면요. 이 시장의 흐름이 여기로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확률이 완전 5대 5예요.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줄여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세선을 그릴 때 고점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 하락 추세야. 근데 성장형 추세, 상승 추세를 그릴 때는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분석이나 예측이 불가능한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냐면 봐봐. 상승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빨간불을 막 끼워요. 제가 얘기하는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는 빨간불을 띄워도 미미해요. 근데 요렇게 지수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코스닥 종목들은요. 요건 코스피고 코스피 뭐 요렇게 하고 봅시다. 코스닥은요. 요렇게 갑자기 올라요. 꼬리 이렇게 달고. 음봉이었던 애가 1시간 저렇게 지수 오르는데 미친 듯이 갑자기 막 오르는 거야. 그러면 자, 개인 투자자들 단타 좋아하는 불나방들 어떻죠? 이거 보면 갑자기 가슴이 막 뛰어. 두근두근두근. 야, 올라타가. 야,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타 이제. 딱 매수 들어가. 그러고 약 30분 뒤에 지수를 보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30분 후에 다시 쫙 빼고 이제 꼬리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이 구간을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가 움직임이 이렇다고 했잖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한 3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이런가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장이 관망세가 짙다. 시장 참여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망세가 짙으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 변동성입니다. 막 미친 듯이 널뛰게 하는 거죠. 지수에 막 코스닥 진짜 시총 작은 종목들이 널뛰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익숙해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거는요. 시장의 방향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뭐라 해야 되지? 작은 자본만 굴러다니고 있어서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뭐 흔히 막 유튜브 막 이런 거 보면 뭐 슈퍼 개미, 뭐 쩐주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런 세력들, 자본들이 지금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벌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시장은 사실 큰 돈을 못 버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성이 없고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시장에 변동성이 없는 건 시장 참여자가 없는 거고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은 건데 왜 시장에 참여자가 없어? 시장에 방향이 없으니까. 시장에 방향이 왜 없는데? 관망세 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이자 연달아서 연쇄 작용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막 뭐 방향성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 매수를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방송에 종목들 많이 가져오는데 거의 안 싸요. 거의 안 싸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거의 초단타식, 단타식, 단타 아니면 단기급 이 두 종목 그리고 대부분 다 코스닥 종목만 나가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좀 차이를 아실 거예요.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릴 때 그냥 만약에 61평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이지만 저는 이때 타점을 안 드려요. 조금 더 오르고 좀 덜 먹더라도 완전하게 안착이 됐을 때 이때 들어가요. 수익이 작더라도. 왜 그럴까? 봐, 지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아직 안 끝났고 내년에 더 심해진대요. 근데 왜 지금 시장 굳이 이러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이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시장이에요.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올라오네. 요즘 장세가 이런가 보다. 그러면 나도 저거 해봐야지 하고 물려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정말 욕심부리지 않고 뭔가 딱 2, 3% 올랐을 때 매도한 사람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왜? 진짜 본인들이 그런 거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막 10%, 20%씩 쏘는 종목들만 또 찾아서 들어가요. 그럼 그런 애들 물리면 10몇 프로 물려요. 그만큼 쏘니까. 하방으로도 그만큼 가죠.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좀 혼돈이다. 카오스다. 언제까지? 12월 FOMC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일단 지금 또 이번 주가 굉장히 짙은 게 뭐냐면요. 내일 우리 금통이 열려요. 오전에. 그래서 하느니 금리 인상 그 폭을 결정을 합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물가가 좀 미국 증시에서도 미국 지표지만 어쨌든 물가가 좀 잡히는 게 있고 이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하지 않냐? 아니면 또 똑같이 빅 스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일 금통이 열리기 때문에 금통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관망세가 짙을 거고요. 플러스 내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자본이 다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거의 외국인 자본이 거의 매도세가 좀 짙거든요. 오늘은 좀 외인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이 이틀이에요. 얘네가 24일에서 25일이에요. 휴일 전날에 저 선물하시는 우리 회원분들 아시다시피 저 금요일날 매매 안 해요. 왜냐하면 휴일 전날은요. 이 외인들의 자본이 보통 나가요. 보통 나가요. 왜냐하면 봐봐. 아시아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려요. 그쵸? 그러고 가장 늦게 시장이 마감하는 게 미국 쪽이에요. 유럽 쪽. 미국이지. 그래서 이 외인들 자본은요. 누구보다 빠르게 아시아 증시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휴일 정도 되면은 여기서 있는 돈 다 빼가지고 미국 쪽으로 넣고 이런 식의 변동성이 극심해요. 휴일 전날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노란톡방에 좀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브리핑을 할 때 이러죠. 금요일 오후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 왜? 다음 주 월요일에 갈 종목들 매입하는 이 자본들이 들어오니까. 또는 아예 금요일 오후에 고꾸라질 때도 있어요. 외인들 자본 확 빠져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쉬는 날 전날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변동성이 심한데 미증시도 당연히 심해요. 휴일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증시가 변동성이 좀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번 주는 그냥 관망하는 게 사실은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가장 나아요. 그러다가 내 보유 종목도 한 번씩 쏴줘. 그러면 매도. 정말 종목을 이제 제가 오늘 종목을 히든 종목을 2개를 갖고 왔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 그게 왜 고민을 많이 했는지는 이따 종목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에서 종목 고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는 단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물려도 회복 가능한 애들을 갖고 와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들 손실 보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수익 극대화 30%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문가를 만나서 손절한 종목이 거의 없어가 중요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락장이니까. 아, 상승장이면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음봉일 때 나도 막 매수한다고. 지금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유 뭐야 이거. 자, 우리 오늘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왔어요. 아, 메타버스 이게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마 작년부터 물려있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손절 시기를 놓친 거죠. 왜 손절 시기를 놓쳤지. 작년에 메타버스가 아주 그냥 뭐 휩쓸었다 해도 2년간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것저것.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놀이, 이 가상 공간에 대한 이 관심이 이제 커지면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얘가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산업군들이 이제 전망, 비전 이런 기대감에 이제 막 갔다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딱 엔데믹으로 끝나고 하면서 관심이 싹 사그라졌는데 제가 항상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도 계속 얘기했는데 메타버스는 사이클이 끝난 것일 뿐 메타버스는 다시 갈 수밖에 없고요. 전에 갔던 것보다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딱 한 2년 안에 이 얘기한다. 내가 분명히 그때 그러지 않았냐. 메타버스 다시 간다 했다. 갑니다. 가는데 2년까지 들고 있을 걸 지금 만약에 손절 시기를 놓쳤어. 설마 지금까지 물타기 하고 계신 분들 없으리라 믿어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있다. 그러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비중은 축소해야 되는 뭐 어떤 종목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자, 어쨌든 메타버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왜 떴냐. 자, 경제활성화 민간 TF가 개최가 됐다 이거냐면 과기통신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관련 부처랑 민간 전문가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요 그 신산업이니까 법 제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또는 로드맵 이러면서 정부 측면에서 아예 앞장서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봐봐, 이 TF 개최가 무슨 영향이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나섰다는 거는요. 이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주식이 가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슈가 받쳐줘야죠. 그래서 수급이 몰려요. 그쵸? 근데 이게 이어지려면요.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확실하게 거대한 대상승 추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걸 밀어줘야지 요 두 개가 확 해서 대추세가 일어나는 거고 요게 안 받쳐주면 한 번에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슈는 필수지. 이슈가 나왔어. 그럼 이제 정책이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어 상용화를 위해서 뭔가 정책이 생겼다 이러면 다시금 메타버스는 날아오르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 메타버스가 떴던 때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메타버스 떴을 때 메타버스랑 게임, 그다음에 콘텐츠 이쪽으로 떴었어요. 기억나시죠? 왜 우리 밖에 못 나가가지고 막 그때 막 드라마 이제 게임 매출이 어떻고 막 이런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 메타버스는요. 조금 다르게 뜰 거예요. 다음에 메타버스 사이클이 왔을 때는 메타버스에 파생될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UAM이 같이 갈 거예요. 두 번째로 자율주행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흐름을 조금 봐야 돼.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갔어요. 메타버스랑 요 관련 이쪽이. 근데 지금은 이제 구조적 전환 시기라고 그랬어요. 뭐 구조적 전환? 에너지 구조적 전환 시기, 그다음에 그거에 맞물려서 전기차가 바뀌죠. 그리고 맞물려서 에어택시가 지금 이 UAM 뭐예요? 지금이야 드론으로 물품 배송 이런 거 있지만 결국엔 에어택시야.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UAM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요. 메타버스가 필수예요. 필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차잖아요.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컴퓨터화예요. 도로에서 옆 차랑 신호를 계속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우회전을 할 때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야 되죠? 가상공간 데이터를 주입을 해줘야 돼요. 가상공간 데이터. 메타버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얘네한테 주입을 해야지 얘네들이 자율주행을 하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UAM과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지금 상용화가 뭐 25년에 한다, 뭐 30년까지 한다 이러지만 이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게 메타버스다. 근데 메타버스가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게임 콘텐츠 관련 메타버스 뭐 VR 기기에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여기랑 연결된 새로운 뉴페이스들, UAM이랑 자율주행이랑 연결된 뉴페이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얘기가 또 길어지네. 자, 짧게 갈게요. 어찌됐든 지금 메타버스는 또 시동을 한 번씩 걸 거예요. 지금 시작한다 얘기 아니에요. 아직은 넣어둬요. 아직은.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것 때문에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이제 SK텔레콤의 이프렌드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게 글로벌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총 49개국에 지금 진출을 예정이에요. 안드로이드나 뭐 그다음에 저거 애플에서 나오는 여기 핸드폰에 다 이제 출시 예정인데 뭐 이게 사실 흥행을 하면은 또 다시 관련주들 이렇게 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이 두 개 이슈가 이제 굉장히 컸고 요 지금 윤리원칙 발표가 한다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지금 과기통신부가 요거 민간 TF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이제 윤리원칙 발표 이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지금 법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 공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의 이 가상 공간을 해주려면 이 집이나 저 창고나 무슨 군사 시설이나 이거를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죠.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풀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원칙 발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절차가 시작되고 세 번째가 시작이 되면서 상용화에 한 발 한 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가 당장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꿈틀거릴 수 있고 11월 28일 날 요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별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이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이 종목 이름을 갖고 온 이유는 쏠 수 있다. 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거. 자, 이 종목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엄청 뜨거웠죠? 이거 얘기하면 다 아는데. 메타서울 기억나시나요? 이 회사가 캐시 슬라이드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저는 이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열면은 돈이 쌓이는? 포인트가 쌓이는 뭐 이런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누적된 가입자 수가 많고 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서울이라는 이 플랫폼을 공개를 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왜냐하면 메타서울이 뭐냐면 서울 지역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를 이 육각형 모양으로 분양해서 팔아요. 실제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명동 이래가지고 명동을 이렇게 쪼개겠죠, 뭐 이런 식으로. 게임 공간에서 명동이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분양을 받아서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내가 만약에 이걸 30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건물을 만들었어. 근데 누가 60만 원에 팔으래. 60만 원에 자기가 사겠대. 그래? 넘기면 자기는 30만 원 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메타서울 때문에 이 종목 막 날라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하락 추세긴 한데 얘 왜 갈까요? 이 11월부터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난리를 칠까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30날에 2차 분양이에요. 2차 분양.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이 종목을 30일? 딱 기한이 정해져 있네? 그러면 이때 되면은 재료 소멸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왜냐면 또 이번에 한 번에 상승 파동이 나왔고 여기 또 조정도 들어왔어. 알맞게 딱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금 양봉으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 자, 이 두 종목 다 오늘도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얘는 저런 소스가 있는 거고, 자, 이 종목은 이 종목도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어. 일단 한 번에 상승 파동을 한번 보였어요. 근데 얘는 상승한 것만큼 다 토해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었단 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주요 자리를 다 이탈했죠.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회색 선. 이게 장기 이평선이라고. 저는 제가 말씀드려요. 장기 이평선은 121평, 241평, 물론 그 전에 61평도 있지만 이 두 개가 검정색과 회색이에요.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다시 기어 올라왔네. 거기다 61평까지 초록색 선 61평까지 돌파 안착을 했네. 그러면 관심을 일단 가지고 봐야죠. 그래서 이 종목에 호재거리가 있나 이러고 막 찾아봤더니 있긴 있네. 이 회사는 원래는 그 FC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VR 기기에 납품을 해요. 본인 그 카메라 저기를. 그래서 저번에 이제 기존에 그 납품을 했던 그 이름 뭐였더라? 그 메타캐스트라는 VR 기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통 한 대당 4개의 부품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메타캐스트 프로라는 제품에는 이 부품이 11개씩 들어간대요. 하나당. 근데 이게 단독 공급이야. 단독 공급. 굉장히 단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차트 자리도 괜찮아. 이미 한번 여기까지 썼던 종목들은요.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두 종목. 사실 맘 같아서는 두 종목 다 쓰고 싶어요. 자, 어쨌든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자, 메타박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히든 종목을 2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기 전에 일단 우리 MC 박스님 한번 만나고 갈게요. 네, 메타버스는 지난해 관심을 한몸에 받아서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UAM 그리고 자율주행과 결합이 돼서 전보다 더 성장할 섹터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차트도 매력적인 관심 종목을 2개나 픽해서 와주셨는데요. 그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서 시장의 얼굴이 오전 오후 다르게 바뀌는 만큼 매매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평정심 잃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고 안전하게 수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곧 필살기 방송 공략주가 공개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략주를 꼭 잡으셔야 하는 이유를 수익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아닌 단 이틀 전 생방송에서 제시해주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레몽레인이 이고래일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48% 그리고 11%가 넘게 상승했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될 필살기 공략주 또한 꼭 챙기셔야 하는 이유가 21%의 CS 베어링 그리고 17%의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픽해주시고 얼마 가지 않아서 꽉 찬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신과 에코프로 HN처럼 한 종목으로도 40%의 수익을 쌓아주시는 게 미다스 전문가님이시라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받으시면서 이 표에 있는 종목들 다 챙기셨던 분들이라면요. 200%의 수익을 차곡차곡 계좌에 쌓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방송 필살기 공략주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강세 테마 하나 얘기했는데 30분이 다 됐네요. 자, 히든 종목을 이제 봐야죠. 근데 제가 오늘 왜 2개를 가져왔냐면 히든 종목을 제가 오늘 시황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가장 갈 만한 종목이 많아요. 왜 많을까? 많다. 왜 많을까? 가다가 말거든요. 양봉을 딱 띄고 있었는데 몇 분 만에 딱 빨간색으로 근데 음봉 전환도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찍었지만 다시 내려왔어. 양봉이야. 그러면 보통 개인 투자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빠지진 않네. 이 정도 힘은 있나 보다. 그러면 내일도 이 정도는 쏴주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돼, 신기루 같은 무언가를 계속 심어주는 종목 주식에 지금 주식 움직임들이 다 이래요. 대부분이 이래요. 물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것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유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서도 이제 이거는 진짜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히든 종목을 2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2개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제가 왜인지 이따 종목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한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추림 로봇, 로봇, 무슨, 유진 로봇. 로봇이 아주 판을 쳤던 또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물리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저는 그 전부터 똑같이 얘기했어요. 로봇, 원전, 이런 애들은 다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길게 봐야 한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로봇 섹터가 아직은 테마주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이 로봇이 특히 2차 전지가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많죠. 그렇듯이 로봇 같은 경우도 대답이 지금 오늘 메타버스 로봇 다 어려운 산업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되게 많은 건데 얘도 굉장히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로봇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카메라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기계가 알아서 움직여요. 예. 안 보이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앵커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여기 사람 없어요. 다 로봇이 알아서 지가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요. 어쨌든 로봇이 파생될 수 있는 산업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길게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21년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로봇 시장이 고성장제가 다시 회귀 중에 있다. 라는 전망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다시 갈 수 있는 무언가 시동을 걸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16년도부터 2021년부터 21년까지 약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1%가 넘었었어요. 이거 굉장히 고성장세거든요. 산업군 어느 한 산업이 5년간 연속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로봇 시장이 워낙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구조적 전환의 시대다. 뭔가 그 2G에서 3G로 넘어가듯이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변혁을 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바뀌고 자동차도 바뀌고 뭔가 수동화해서 다 자동화로 바뀌는데 요게 이 팬데믹이 코로나가 이 자동화를 가속화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지. 우리는 이제 편리함을 알게 된 거야.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는 배달이 로봇을 하죠. 배달을 로봇이 하죠. 그쵸? 배달을 로봇이 하죠. 제가 방금 로봇이 배달을 하죠라고 했나? 어쨌든 자 배달을 로봇이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존에 주문을 하면 드론이 가요. 사람이 안 가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도 차가 혼자도 이렇게 가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식으로 로봇 시장이 좀 커지는 게 코로나가 좀 이거를 가속화를 했다. 그러고 약간 좀 주춤했는데 왜 회귀를 했냐면 올해 가만히 보니까 수주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업용 전기전자 수요가 강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협동 로봇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때 로봇 얘기 막 많이 했었잖아요. 올해 초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했고 작년엔 더 많이 했고. 협동 로봇이나 이제 새로운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면 지금은 전기전자 수요가 강세됐다. 이 말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으로 조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 시장의 성장 결정 요인 이 4가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런 고성장세 회귀 전망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 4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올해 수주, 그다음에 그 수주 잔고 뭐 이런 게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 전기전자 이쪽으로 수요가 강세하고 있다. 자까지 쓰고, 자, 세 번째는 전기차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 로봇에 관해서 주요 국가들에서 지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주가들이 가려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이 안 나왔어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이 산업군의 정책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결국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미룰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정책으로 밀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미 주가 움직이죠. 왜? 미국이 하니까. 유럽이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그럼 지금 로봇 관련돼서 정책이 주요 국가에서 정책이 계속 생기고 이 포워드를 해주는 지금 시기라면 봐야죠. 봐야 돼.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 로봇 산업에 관해서 정책 뭔가를 딱 발표했어. 정확한 규모의 뭐 예산까지. 그러면 그땐 갖고 있었어야죠. 안 갖고 있으면 그때 단타 치려면 미리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종목. 로봇의 지금 필살기 종목이 무엇이냐? 자, 이 종목은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로봇에서도 좀 많이 나뉘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조금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이제 감속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회사는 진짜 장기적으로 실적이 정말 꾸준해요.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 다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꾸준합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길게 갖고 왔거든요. 차트를. 보세요. 이거 올해예요. 2022년 올해예요. 시장이 이렇게 올해 내내 하락했는데도 얘 상승 추세 잘 그리고 있죠. 변동성은 물론 커요. 변동성은 물론 크지만 지금 이 하락장에서 1년 내내 하락장에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시총이 4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또 뭐 무슨 엄청나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보이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고마진 전략을 써요. 희한하게 자기가 납품하는 제품에 이제 이 수출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해외 수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는 저마진 제품을 많이 쓰는 지역이야. 이런 데는 그냥 유지. 자, B라는 지역은 이 지역 특성상 고마진 제품을 굉장히 잘 써. 이런 데는 확대를 시켜요.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B 지역에는, B 국가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납품되면 뭐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전략이 굉장히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고마진 제품을 지금 시기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무슨 뭐 재고도 뭐 쌓여 있다고 이러는데 이게 실적으로 얘기해 주죠. 실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이제 가까이 볼게요. 자, 이 종목 한 번의 상승 파동 이후에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딱 지지받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61평을 안착했다고 보이죠. 왜? 1, 2, 3, 4, 5. 5거래일 내내 61평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안전한 자리예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요, 여기예요. 121평. 만약에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뭐 평균 평타만 했던 시장이었으면 저는 여기서 샀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은 짧을지언정, 여기까지만 이렇게 먹는 수익 구간은 짧을지언정 안전하게 하는 이 종목을 가져왔어요. 원래는 제가 이 종목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조금, 그러니까 걔도 더 갈 것 같은데 걔보단 얘가 덜 갔어. 이래서 갖고 온 거예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은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 종목 힌트 한번 우리 NC 박사님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로봇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요. 또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빠르게 이제 두 번째 필살기 공략주도 만나봐야 되니까 빠르게 힌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 오늘 뭔가 룩이 앙드레긴 패션으로 그쵸, 좀 맞아요. 커플룩이잖아요.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뭐 네. 그렇네요. 왠지 모르게 좀 우아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콜라보로 좀 힌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자 수를 일단 좀 알려드릴까요? 네, 그럼요. 네, 알려주세요. 글자 수는 4글자였습니다. 네, 제가 뒷부분 먼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예. 제가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떡볶이 그리고 뭐 삼겹살, 곱창 이런 거 하도 먹다 보니까 피부가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피부를 보고 다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피부 좋은 사람이 여기 딱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 좋지 않은데. 광이 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문제가 딱 뭐가 있냐면 도대체 피지는 짜도 짜도 계속 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피지가 짜도 짜도 그리고 너무 가려워 짜지 않으면. 그래서 전문가님은 이 피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피지 관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네. 꿀 피부 관리법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지 요거 기억하세요. 뭐 중요하지. 우리 피부 관리하는데 피지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앞에 두 글자는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O, P, Q, R. 다음 뭐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묵음으로 한번 R 노래를 다음에 불러봤어요. 뭘까? 네, 저희가 오늘은 앙드레김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온 만큼 콜라보로 힌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피지 그리고 노래 ABCD 잘 합쳐보아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QR코드를 이용할 것 같아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000명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필살기 공략주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섹터가 맨 뒤에 있는데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일 중요한 걸 맨 뒤에 놔두고 맨 뒤에 시간 모자라가지고 오늘은 무료 방송 합니다. 야간에 10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할 거니까 아니 제가 지금 오늘은 굉장히 느긋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급해 보이죠? 급하지 않아요. 저 얘기할 거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미디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더 할 거고 수급 관련돼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주들 제가 아까 막 이거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거 갖고 왔다 막 이런 종목들 오늘 보여드렸던 종목명 공개는 당연하고 다른 종목까지 살펴볼 거니까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섹터는 5G입니다. 5G가 제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들고 왔을 거예요. 그 이제 특징 섹터로 갖고 왔는데 5G가 얘가 실용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안 들어가는 산업군이 없거든요. 진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산업군 있죠. 메타, 로봇, 5G 이거요. 세 개 다 1시간씩 특징으로 해도 모자란 섹터들이에요. 산업군들이 정말 사용될 수 있는 파생할 수 있는 같이 협업하는 산업이 정말 많은 애들인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접근하면은 세분화를 시켜야 되니까 하나에 1시간씩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짧게 자 5G 메타에도 필수적이고요. 로봇에도 필수적이에요. 메타든 로봇이든 공통되는 거 뭐 있죠?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자 나는 차야. 옆에 차한테 신호를 보내야 돼. 야 거기 나 있으니까 치지 마라. 나 가고 간다. 이런 신호를 서로 보내야 되는데 뭘로 보내요?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이 돼야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메타버스 로봇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어요. 이거 베이스예요. 모든 산업군의 베이스야. TV 어떻게 봐요? 이게 있어야지 보잖아요. 핸드폰 누구랑 전화 어떻게 해? 이거는 정말 필수적인 산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보면은 관련주 주가 보면은 아유 저건 언제 살아나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오늘 가져왔을까? 꿈틀거리거든. 꿈틀거려.
자, 지금 5G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5G가 지금 나온 지가 굉장히 꽤 됐어요. 꽤 됐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도 굉장히 보급 속도는 둔화됩니다. 왜? 이미 보급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궁극적으로 100% 도달 전망이 나오냐면 6G가 상용화가 되려면 30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2년도잖아요. 그러면 약 7, 8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5G밖에 지금 아직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3G 쓰고 있는 국가들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100%까지 도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통신망은 계속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아시죠? 외국 많이 나가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빠른 국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5G 통신 장비 제조 업체들이 다른 국가 인터넷 통신망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국가들하고 계속해서 수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적어도 30년까지 갈 예정이고 물론 30년까지 가기 전에 6G에 대한 기대감으로 6G 관리주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6G나 5G나 같은 회사들이에요. 아시죠? 그거는. 자, 어찌됐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데이터는 중요한 수익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콘텐츠 강화 시대잖아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OTT. 시간이 없대요. 자, 어쨌든 야 우리 여기서 이제 끊자. 종목 얘기합시다. 우리 미디어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자 종목. 자 이거는 이제 장비 제조 뭐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납품 중이고 자 영업이익이 1200% 상승 요것만 보세요. 자 이 종목 제가 왜 또 크게 갖고 왔을까요? 한번 주요 이탈 자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에요. 이 회사도. 자 짧게 볼게요. 지금 이 종목 한 번의 상승 파동 이후에 이거 지금 시간 조정 중이거든요. 한 번에 상승하면 이렇게 가격 조정이 온 후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거는 시간 조정 중이에요.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게 안 왔어.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이 시총이 이 종목도 지금 4천억이 넘어요. 4천억이 넘는데 사실 기가레인이랑 엄청나게 고민했었어요. 기가레인이 더 빠르게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 이게 중요해요. 기가레인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걸 가져왔냐면 얘는 물려도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기가레인 그런 종목은 한번 물리면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말은 뭘까? 얘는 실적이 받쳐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야간 미디어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이 종목 힌트 가봅시다. 네, 두 번째 필살기 공략주 5G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그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그림 보시면 전문가님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종목을 갖고 왔는데도 처음에 사실 저거 보고 다갈? 다갈? 다갈. 그 순간 다갈? 뭐지? 이랬었어요. 그리고 내가 종목을 생각해보니까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애취 하고 F하고 닭이 기침을 했는데 R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 이게 그림의 힌트였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서 황금알을 낳는 계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다 여기 있습니다. 노란 톡방 켜셔서요.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가 2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과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5G 관련주였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로봇 관련주를 힌트를 드릴 때 콜라보로 드렸죠. 제 PG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전문가님이 A, B, C, D, E, F, G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힌트 합쳐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닭이 애취 하고 F하고 기침을 했더니 힘이 탁 썼더니 R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그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힌트가 이 뜻이었구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QR코드로 스캔하시고 1000명이 가까운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계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